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주말트급 구축함, 세척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들이죠. 이게 다시 우일신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무기체계 소개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우리 FA-50이 아르헨티나에서 수출될 뻔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다. 안 된다. 그런데 그 FA-50이 수출될 뻔했던 그 자리를 누가 찾냐? 중국이 꿰차버렸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해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 시기를 전면 재조정해서 주말트급과 버지니아급 블록5 버전 잠수함에서 작전 운용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후년 일선 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을 준비 중인 미 해군이 당초 잠수함에 우선 배치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서 주말트급 구축함을 극초음속 미사일 첫 번째 플랫폼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마이크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지난주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회의에서 주말트급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 주말트급과 버지니아급 블록5 잠수함에 극초음속 미사일 작전 운용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주말트급 탑재는 이 배를 공격용 플랫폼으로 바꾸는 중요한 움직임이라면서 최근 했지만 일부 무기체계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타격자산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말트급을 대폭 개조해서 공격용 자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미 해군은 주말트급에 설치는 되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155mm AGS 함포를 드러내고 이 자리에 극초음속 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모듈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곧 발표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주말트급 개조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데이 총장의 발언대로라면 미 해군은 오는 2025년 주말트급과 버지니아급 두 가지 플랫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재하고 적의 탐지 자산에 잘 잡히지도 않는 이들 자산이 서해에 들어오면 시진핑과 김정은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미국이 세척 가지고 있죠. 주말트, 마크 몬수어 이런 이름의 구축함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함수 부분에 155mm 함포 두 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55mm 함포는 AGS라고 하는 거 해서 사거리 180km의 탄을 쏴서 그냥 이 군함을 가지고 적의 함대 또는 적의 육상 이런 것을 때리겠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이제 그런 목표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타격자산은 이런 함포, 나머지는 이제 요격자산이에요. 방공자산. 이 엄청난 구축함 4조 원 넘는 구축함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크 57이라고 하는 마크 41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대형의 수직 발사관 80셀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 SM2 현재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SM6 지금 탑재 준비 중이고 그리고 ESSM 개량형 단거리 요격 미사일이죠. 그거 지금 탑재 예정 중이고 이렇게 해서 방공 능력은 대단히 잘 갖추었는데 물론 타도탄 요격 임무는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잘 갖추었는데 타격 능력이 한 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AGS 이 세척의 주말트만을 위해서 AGS 함포 그리고 그 AGS 탄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워낙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탄값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겨우 155mm 포탄 한 발 쏘기 위해서 수억 원을 이 포탄에 집어넣는다? 이거 타산이 안 나온 것이죠. 그 위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 바꾸어서 그럼 여기다가 함포 그냥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극초음속 미사일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마하 5급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지금 미 육군에서 개발 중에 있는 이 웨이브 글라이딩 그러니까 물수제비 뜨듯이 팡팡 튕기면서 가는 이런 그 글라이드형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급 이걸 여기다 짓자. 그렇게 해서 수량은 알려지지 않지만 이 정도 덩치에 있는 이 두 문의
AG에서 한 포를 떼내고 실을 것 같으면 아마 수십 발 정도 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지자. 그리고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함 타격 능력, 대지상 타격 능력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타격력을 가지게 되고, 기존에 있는 이 마크 57 수직 발사관 80셀과 함께 아주 유용한 그런 전력이 될 것이다. 특히 마크 57에는 토마호크 개량형도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57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개량형,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해서 지상 타격 능력마저도 엄청나게 강화될 것인데, 이게 이제 워낙 스텔스 디자인이 좋으니까 적의 레이더가 탐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로 적의 심장부를 때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이 김정은이나 시진핑 혹시 미국하고 적대적으로 된다면 정말 마음이 쫄깃쫄깃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부럽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영국의 수출 승인 거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아르헨티나 수출이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중국제 JF-17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아르헨티나 측에 영국의 수출 승인 거부로 FA-50 수출이 어렵게 됐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카이의 수출 노력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중국 항공기술수출입공사 CATIC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공군과 JF-17 전투기 판매 협상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고 현지 요나 밀리타르가 현지 시각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카이의 FA-50 수입이 좌절된 직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로부터 미그-35의 최신 개량형,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JF-17 블락 3 기종을 제안받았는데요. 중국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에 JF-17 판매 제한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 측에 제안한 조건은 12대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아르헨티나 항공기 제작업체 FEDA의 시설에서 12대를 면허 생산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는데요. 이 기종은 중국이 개발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CM302를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기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어웨이1은 가까운 시일 내에 아르헨티나와 중국 간의 전투기 구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질질 끌었던 카이의 전투기 수출 노력, 결국 중국이 채가게 됐습니다. 카이가 이 전투기를 수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 제가 재작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 그런데 그 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가격보다 반값이다, 다른 데 수출했던 것보다 반값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카이에서는 뭐 그걸 부인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만나서 거의 합의된 것처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FA-50 가져가가지고 에어쇼도 하고 한다라고 그 보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공수표였고 대통령은 바뀌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영국하고 포클랜드, 영국 이름 포클랜드 제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름 말비나스 제도, 여기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클랜드 제도 이제 영국이 전쟁 이겼으니까 완전히 그냥 실효적 지배하고 있죠. 여기다가 영국은 지금 유로파이터 전투기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는 적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FA-50 전투기의 영국제 부품, 그것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들이 몇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출 좌석입니다. 사출 이 조종석이 이제 전투기가 출항할 경우에 사출해서 그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출 좌석이 영국제가 최고랍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영국이 우리 적국에다가 지금 우리가 제공한 그 부품을 가지고 우리 적국에 수출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쓰겠다고? 우리는 승낙 못하지 해서 영국제 부품들을 전부 다 영국이 이해를 스탑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12대를 위해서 영국제 사출 좌석, 그리고 또 이름 모를 어떤 몇 개의 부품, 이런 걸 다른 거로 만약에 교체했을 때
부분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엄청난 개량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아르헨티나에 수출했을 때 마진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공문을 보내서 영국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영국이 들어줄 리 만무하죠. 적국인데. 그래서 결국 실패했고 아르헨티나는 그때 이미 이거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협상을 벌인 거죠. 러시아가 이제 미그 35. 아마 미그 35는 가격이 좀 비쌌지 않을까. 성능 좋으니까. 그래서 미그 35는 이제 안 하는 것이고 JF-17이 지금 말레이시아다 뭐 이런 데서 워낙 지금 싸게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 JF-17을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 JF-17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 매력적이냐? 바로 CM-30이라고 하는 이 대함 미사일, 그것도 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 미사일은 중국제 기본형은 사거리가 무려 400km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이제 해외 수출용으로는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사거리를 280km로 줄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한 발 딸 수 있어요. 경전투기인데. 그리고 A사 레이더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영국 해군을 경멸시켜야 되는 게 아르헨티나 공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영국 해군이 왔을 때 12대의 JF-17이 출격해가지고 각 한 발씩 해서 12발의 초음속 미사일 쏴버리면은 이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두렵죠. 뭐 대어링급 이 정도 되면 요격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12발이 날아온다? 이거 요격 다 못하죠. 그러면 이제 제2의 액조세 해가지고 셰필드 침몰하듯이 그런 식으로 또 비극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야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준다고? 그럼 이거 해야지 라고 선택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험평가하고 협상하고 하는 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에도 1988년도까지는 제트 전투기 물론 뭐 훈련기 스타일로 생긴 판파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생산했었어요. 그 공장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지금 망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죠.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갔으니까 그 공장 시설에서 이걸 또 JF-17을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지금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취직도 되고. 그래서 우리 FA-50이 그냥 끝나버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FA-50이 지금 이런 스타일로 세계 시장을 뚫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경전투기에 이 모양이 훈련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작은 전투기에 2인승이다? 뒷좌석은 뭐 하겠습니까? 뒷좌석 아무 하는 일 없어요. F-15K처럼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무장 유도를 하는 무장사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교관 조종사가 타고 뒤에서 조종해주는 이 선생님이 타는 자리예요. 그냥 조종석이에요, 뒤에가. 그럼 아르헨티나는 훈련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투용으로 쓸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공군에 배치된 FA-50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뒷좌석 아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조종석 하나 설치해서 또 비용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게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연료 장착 공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카이가 이걸 해외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 조종석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자리 없애고 그만큼 연료 더 싣고 가격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이 입장에서는 공군에서 돈 주면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의 이 기업이 공군에서 돈 주면 해주고 안 주면 안 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 포함한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항속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해외 수출 안 되고 그래서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카이가 스스로 좀 투자해서 이런 거 1인승으로 만들어서 좀 판매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